어떤 매력이 있길래 또 이렇게 MZ세대를 사로잡았을까? 일단은 보험료 같은 것들이 좀 적고 또 가입 절차가 비교적 리스보다 간편하고요. 그 주행거리 제한이 없어요. 뭐 1년에 뭐 몇 백만 킬로를 타도 추가 요금이 없어요. 사용자가 먼저 다달이 일정액을 냅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자동차도 되어 있고 서비스도 주기적으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제네시스 스펙트럼이라는 구독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G80은 월 170. 비싸네요. 단어 하나로 내가 인싸인지 아싸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구독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유림 기자?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밖에 안 떠오르네요. 뭐죠? 저희 모빌리티 전문 유튜브 채널 타방 구독. 이거 아닌가요? 깨알 홍보는 해주셨지만 인싸는 아닌 걸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요즘 구독하면 이게 대세죠. 뭐죠? 자동차? 구독? 예, 맞아요. 모빌리티 인싸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자동차 구독. 오늘 모빌랜드에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빌랜드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김아람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책임 연구원. 그리고 모트라인 또치 감독 김태규 유튜버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모빌리티를 향한 미래지향적 직장 남녀 모빌 런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이,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한 번 더. 모빌 런들 이거 아니고. 이거 알려드렸잖아요. 자, 모빌리티를 향한 미래지향적 직장 남녀 모빌 런드 바로 시작합니다. 자, 신문 구독을 떠올리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거기 계시네. 예, 신문 구독을 떠올리신 당신은 아싸라고 판명이 되었는데요. 일단 자동차 구독이 뭔지 기자님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사용자가 먼저 다달이 일정액을 냅니다. 그러면 이제 업체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자동차도 대여해주고 또 서비스도 주기적으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차도 타고 싶고 저 차도 타고 싶고 하시는 분들 한 번씩 차량을 길게 이용해 보면서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건데 그 자동차 오래 타면 정비 같은 것들도 좀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구독 비용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어서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자동차 대여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동차 대여하면은 리스도 있고 렌트도 있고 이미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랑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뭐 리스도 있고 렌트도 있고 구독도 있는데요. 구독은 말하자면 렌트와 리스의 중간 개념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렌트는 어떤 수일에서 수개월 정도 좀 단기적으로 이용을 한다고 하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장기 플랜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 또 리스와 비교를 해보자면 연료비 말고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업체에서 해준다라는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는 2년에서 4년 이렇게 장기 계약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차량을 중간에 변경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거나 불가능하거나. 근데 구독 서비스는 자기가 정해져 있는 안에서라면 차량을 변경하는 것도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리스나 렌트는 장기 계약이 끝나고 나서 내 차가 될지 말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구독은 아무리 오래 이 차를 타더라도 내 차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소유할 수 없다. 아무리 오래 사귀어도 결혼은 못 한다. 네, 뭐 그런 게 있네요. 그것도 하나 있어요. 신차를 좀 빨리 타볼 수 있다. 리스나 렌트에 비해서 구독 상품은 보통은 신차가 출시되고 나서 뭐 한 달 안에 보통 상품이 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차를 먼저 탈 수 있고 타다가 또 다른 신차가 나오면은 또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갈아탈 수 있고. 그 구독 서비스 이용의 50%가 MZ세대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매력이 있길래 또 이렇게 MZ세대를 사로잡았을까? MZ세대가 원하는 거는 자신을 이렇게 소비를 통해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내고 차량의 종류를 바꿀 수 있는 이런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 좀 흥미를 많이 느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보험료 같은 것들이 좀 적고 복잡한 이런 경제와 관련된 것들을 자기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또 가입 절차가 비교적 리스보다 간편하고요. 구독과 해지도 비교적 더 자유롭다.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살펴볼게요. 경우에 따라서 어떤 형식의 이용이 더 유리한 건지 좀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은데요. 질문을 듣고 빠르게 대답을 하시오. 예. 그래요? 예. 그래도 한번. 리스, 렌트, 구독 세 가지 중에 세 개나 되네. 하나를 택해 주시면 돼요. 사고 발생으로 보험료 상승하는 것이 두렵다면?
렌트. 렌트. 하허호. 렌트 번호판은 싫고 운전 경력은 유지하고 싶다면 리스. 리스. 계약 기간과 위약금은 얽매이지 않고 타고 싶은 차량을 모두 다 탈 수 있다면 이게 바로 구독입니다. 네. 아이 쉽구나. 다들 이해하셨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저렇게 뭐 어려운 걸 여쭤볼 수가 없어요. 저도 짧아서. 근데 그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 구독할 때 보면은 네. 싸게는 10,000원 아래쪽에서 또 비싸게 해봤자 뭐 10,000원 초반대, 중반대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데 차량을 구독한다고 했을 때 10,000원만 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한 달에 한 3-4천 대 팔리는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스펙트럼이라는 구독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G80은 월 170. 170이면 타시겠어요? 안 타시겠어요? 안 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면 타실 것 같으세요? 80. 80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G70이라는 그거보다는 좀 컴팩트한 거는 130인가 40 정도. 예, 그거는 이제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미혼 남녀분들이 스포츠성도 어느 정도 가미된 차량은 그 정도 가격이에요. 생각보다 저렴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신에 장점이 그 주행거리 제한이 없어요. 예, 리스나 렌트는 주행거리를 계약을 해놓아요. 그래서 그게 초과됐을 경우에는 할증 요금이 마일마다 붙는데 구독은 내가 24시간 운전해서 하루에 한 3,000km씩 한 달에 뭐 3만 km, 100만 km를 타도 추가 요금이 없습니다. 예, 이런 뭐 장점이 있기 때문에 벤츠 같은 경우에는 E클래스가 월 70만 원대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BMW i3는 월 85만 원 정도 이런 수준이라고 하고요. 또 현대자동차에서도 현대 셀렉션이라고 해서 구독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데 가장 좀 저렴한 요금대가 월 40, 50 정도 되는 가격이에요. 근데 캐스퍼를 타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 조금 비싼 대신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드림카를 탈 수 있다라는 걸 텐데요. 모빌러들과 함께 이제 밸런스 게임을 통해서 자동차 구독의 장점과 단점을 조금 더 명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동시에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부 10년 내고 소유하기 대 구독해서 1년마다 바꿔 타기. 하나, 둘, 셋. 구독해서. 지겨워요. 냄새도 맡기 싫어요. 자, 첫 번째, 저렴한 내 차, 값비싼 구독차. 하나, 둘, 셋. 내 차. 저렴한 내 차. 어휴, 짰어요. 짰어요. 내 차니까. 소유와 무소유. 소유를 택하셨다. 소유 쪽은 아닙니다. 네. 저는 여기서 저렴한을 좀 집중을 한 케이스인데 돈이 충분히 많다면 뭐 약간 고민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값비싼 구독차 한번 타볼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다 보니까. 비싸다면 그냥 저렴한 내 차를 타겠다라는 입장이셨고, 두 번째 질문 가볼게요. 할부 10년 내고 소유하기 대 구독해서 1년마다 바꿔 타기. 하나, 둘, 셋. 구독해서. 구독해서. 왜요? 밸런스가 완전히 벨붕이다. 네, 이건 사실 여기 이제 남자 감독님들도 많은데 우리나라 분들이 차를 바꾸는 주기가 보통은 3년에서 5년이에요. 네, 3년에서 5년이면 이 차에 넌덜머리가 납니다. 지겨워요. 냄새도 맡기 싫어요. 그 정도인가요? 그리고 진짜예요. 그럼 우리 감독님들 어떻게 의견 동의하십니까? 차를 10년 타고 바꾸신 적이 한 분이라도 계세요? 난 10년을 탄다. 내 차 10년 정도 탈 수 있다. 계세요. 저분은 저분은 걱정하세요. 저는 진짜로 10년 타시는 분을 흔치 않아요. 감독님 10년 탈 수 있다 없다? 탈 수 있다. TBS는 오트라인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신입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 네 번째 질문 가보겠습니다. 보험료 절약 대 보험 경력 단절. 하나, 둘, 셋. 절약. 단절. 근데 이 질문은 사실 제가 하고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 차 구독을 했을 때는 보험 경력이 단절돼. 맞습니다. 구독 서비스는 보험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자차를 이용하시면 다 아시겠지만 보험료라는 게 또 좋은 차를 탈수록 더 비싸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비용이 내가 월 내는 구독료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가능하면 그냥 계속 그 구독료를 지불하면서 내가 따로 큰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도 좀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그런데 모든 업체가 다 이 보험료를 이게 월 구독 서비스에 포함시키는 건 아니라는 점.
이 개인이 자동차를 소유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지금은. 근데 이제 개인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 그러면은 자동차 생산을 하는 기업들은 위기라고 느껴질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A사 같은 경우에도 2014년도부터 벌써 자사의 차량들을 구독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V사라든가 뭐 세계 유수의 완성차 업체들이 서로 다르게 자신의 브랜드를 이용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그 구독 서비스 어플을 방금 전에도 들어갔다 왔거든요. 웬만한 건 다 솔드아웃입니다. 그런 만큼 이제 완성차 업계뿐만 아니라 스타트 업계에서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관계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 40대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기존에 이제 이미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량을 할부 또는 리스로 이용하셨던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네. 국내 시장에 아직 구독 서비스가 정착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경쟁자들도 많이 나와서 좀 건전하고 건강하게 구독 서비스 시장을 전체적으로 정착시키는 게 제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자,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제 막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죠, 자동차 구독. 이게 근데 잠깐 반짝하고 말 건지 아니면 정말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를 잡을지. 테슬라하고 이제 볼보 관련된 전기차들은 온라인으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사실 편해졌어요. 예, 시대가 바뀌면서 불편한 분들이 생겼을 거예요. 바로 이제 저희 이제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심할 때 저희는 이제 배달 음식으로 시키고 막 했는데 매주 가락시장을 가세요. 네, 배달 업체를 시켜드린다고 해도 이제 그런 이제 소외된 계층을 우리가 이제 무거운 짐을 실어주는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가장 첫 번째로 들고 이제 유심 OTA가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서 우리가 차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감시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갔는지, 왜 얼마나 동안 정차를 했는지, 어떤 노래를 틀었는지,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통화 내용까지 내가 돈만 주면 누군가는 나를 도청해 줄 수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기술 발전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전망을 물어봐 주셨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B2C 시장에서 이 구독 서비스가 적어도 메이저로 자리 잡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이 구독 서비스를 제공했던 완성차 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B사라든가 뭐 F사 이런 곳들이 구독 서비스를 중단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가입자가 점점 좀 줄어들었던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그 이유를 물어보니 생각한 것보다 좀 경제적인 부담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혔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완성차 기업 입장에서 예상보다 유지 비용이 좀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C사 같은 경우에도 유지 비용 문제로 구독 서비스를 중단을 했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얼마나 저렴하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느냐, 동시에 완성차 업체는 얼마나 많이 이윤을 남길 수 있느냐, 이게 양립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영상 콘텐츠 보는 것들도 그렇고 뭐 다른 구독 서비스들도 그렇고 처음엔 자리 잡기가 쉽진 않았지만 자리를 좀 잘 잡은 애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리를 잘 잡을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걸까요? 지금 상황을 보면 B2B 쪽에서는 그래도 좀 밝은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특수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차량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C사에서 배송을 한다 그러면 배송을 위한 차량이 필요한 거고, 또 누군가가 택시업을 한다라고 하면 택시 용도로 만들어진 차량 혹은 튜닝된 차량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과 이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힘을 합쳐서 B2B 시장에서는 이런 구독 서비스가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월 구독료가 얼마 정도로 책정이 되면 적당하다? 네, 한 4개국에서 400명 정도의 이용자들한테 설문조사를 딱 실시를 했는데 한 $300 미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기는 했고요. 월 $500까지는 내가 괜찮아 라고 한 사람들을 합해보니 한 64%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자동차 기업들 사이에서는요,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던 것들을 돈을 내고 구독해라, 비즈니스 모델들을 좀 바꾸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과연 이 옵션에 대한 구독은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얼마 전에 B사 자동차 회사가 구독제를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욕을 태바가지로 먹고 이제 궁색한 변명을 하고 바로 내렸어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이제 아파트 분양을 받고 입주를 했어. 에어컨을 키려고 하니까 돈을 내래. 약간 그런 기분이거든요. 매달 돈을 내야 돼. 내 집인데.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관리해 주는 것도 없어. 매달 와서 뭐 청소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필터를 갈아 주는 것도 아니고 매달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 정말 많은 분노를 불러일으킨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기능을 구독으로 제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기능이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이고 필요한 기능인가, 그 가격을 어느 정도로 책정할 것인가가 2번인데 그러면 내가 그 기능을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구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차량의 원래 출고 가격이나 원래 서비스 가격이 더 내려가야 하는데 기업에서 그렇게 제공을 할 것인가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시장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그만큼 움직이기 마련이잖아요. 자동차 구독의 등장, 모빌리티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계속해서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아람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책임 연구원 그리고 모트라인 또치 감독 김태규 유튜버와 함께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모빌리티를 향한 미래지향적 직장 남녀 모빌 런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